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채널 프리덤 경제 최코치입니다.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중입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중입자 관련된 업종들 중에서 주가가 좀 바닥에서 상승할 만한 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사들 중에서 이 암이 사라졌다, 중입자 꿈의 암 치료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암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복하기 정말 어려운 질병이었고 또 가장 사망률이 높은 질병인데요. 지금까지야 암 치료에 대한 기술이 계속 발달을 해왔지만 이번 중입자와 관련된 암의 치료는 왜 의사들이 꿈의 치료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암이라는 이 질병을 그동안 있었던 치료법과는 조금 더 다르게 부작용은 적고 빠른 치료법으로 지금 현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실 때 꼭 염두에 두실 점은 기존에 제가 찍어놨던 바이오 산업 그리고 제약 산업처럼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와 기업들의 전폭적인 지지, 이런 부분과 관련되는 것은 아니고 어쩌면 조금은 일시적인 흐름일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익을 본다라고 하면은 적절하게 수익을 보고 나오는 것이 좋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조금 생소한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저도 뭐 이쪽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아주 어려운 용어들과 전문 의학 지식 그리고 과학 지식들로 도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간략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 중입자 치료라는 건요, 입자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소립자 중에서 이 소립자에는 탄소, 수소, 실리콘, 네온, 아르곤 등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수소보다 무거운 입자인 중입자, 그러니까 탄소를 이용한 치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탄소 원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그러니까 한 70% 정도라고 합니다. 기존에 이제 중성자 외에도 양성자 치료법이 있었는데 이거는 60% 정도였는데 이거는 70% 정도로 가속한 후에 에너지빔을 환자의 암세포에 빔을 쏴서 암을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현존하는 암 치료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낮은 치료 방식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우리가 어떤 책에 적을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이 나오진 않았지만 현재까지는 이론상으로 과학계와 의학계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방사선 치료, 이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에는 평균 25번 이상, 그리고 한 달 이상의 소요, 그래서 보통 2달 정도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고 가장 좀 좋은 면역세포 같은 부분들도 함께 죽이다 보니까 몸 자체가 약해지는, 머리털도 다 빠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는데, 이 중입자 치료 같은 경우에는 1회당 2분 정도밖에 소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 12회, 일주일에 4번 정도씩 해서 한 달 정도면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세포 살상 능력이 다른 치료법의 한 2배에서 3배 정도가 이론적으로 나온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현재까지 나온 거고, 전 세계에 현재 16대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약적인 치료가 될 수밖에 없고, 또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단점으로는 높은 치료 비용. 보통 다른 건강보험이 적용된 엑스레이 치료, 양성자 치료, 이런 것들은 평균 치료 비용이 50에서 150만 원 정도가 환자가 부담한데, 아직까지는 이 중입자 치료와 관련된 치료 비용이 평균이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평균 5천만 원도 훨씬 더 증가할 수가 있는 게, 지금까지는 전립선 암에 대한 치료만 진행을 했고 그것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전립선 암에 대한 치료 비용이 5천만 원이었다라고 해서 평균 5천만 원이라 나온 거예요. 아마 다른 치료법들이 더 가능해지기 시작하면 훨씬 더 높은 치료 비용이 나올 수도 있겠죠. 또한 12층 규모의 대규모 설비 및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만 듣더라도 뭐 중입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뭐 70%로 가속한 후에 에너지빔을 쏴야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뭐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오는 엄청난 시설에 대규모 설비와 건물에 이런 시설들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어마어마하게 가속을 시켜서 빛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치료 시간은 굉장히 짧는데 그것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정말 긴 시간과
재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효과는 확실한 만큼 앞에 들어가는 것들이 많은데 이게 전 세계에 16대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치료 효과가 확실하게 지금 나와서 의학계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하니 이게 앞으로 발전이 되면 정말 좋겠으나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크게 도드라지게 나오지 않고 있고, 그리고 뭐 어떤 국가적인 산업, 뭐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12대 첨단 육성 산업이라든지 어떤 혜택이 뭐 보조금이 엄청나게 강력하다든지 이런 건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이 치료가 성공했습니다라는 어떻게 본다면 일시적 테마성의 성향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만 가지셔도 되고, 만약 내가 투자할 거라고 하면은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완전 바닥에 있는 업종들에서 소액만 조금 투자를 해보는 그 정도만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중입자 치료 관련주들은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몇 가지를 이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가장 기본적으로 모비스와 비치로테크가 있습니다. 모비스는 대장주예요. 중입자 치료의 대장주인데 가속기용 정밀 RF 제어 시스템을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방사광속기 방사광 생성장치, 그리고 언듈레이터 제어 시스템, 중앙 통제 시스템을 개발을 했는데 이게 전부 다 국산화를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중입자 치료의 거의 대장주격이고요. 또 그 다음이 비치로테크입니다. 국내 유일 양성자, 전자, 중이온 등의 가속기를 개발했고요. 한국형 중이온 가속기인 라온과 그리고 크라이오 모듈을 현재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거 어떤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중에 나온다면 또 이 관련주들이 한번 또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 소개시켜드렸던 다원시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핵융합 전원장치 공급의 유일한 업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희소성이 좀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다원시스가 오늘 기준으로 주가가 조금 올랐었는데 아직 바닥에 있었던 업종이기 때문에 다원시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삼지전자 같은 경우도 저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기업인데 국내 최초 중입자 치료센터인 연세의료원의 설비공사의 담당 업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16대밖에 없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주목을 받고 그리고 추가적인 병원이나 의료원 등에서 우리도 이걸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때 이제 대장이 되는 게 삼지전자가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삼지전자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4개 기업이 보통 가장 주로 언급이 되는 업종들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제가 관련주들 중에서 차트가 정말 바닥에 있는 애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찾아봤는데 일단 ADM 코리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약 및 바이오벤처 등에서 임상시험 관련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데, 그러니까 임상시험 수탁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의 최대 주주가 모비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의 모 회사, 그러니까 가장 대빵이 바로 이 중이온 가속기의 대장주인 모비스인 거죠. 그래서 관련주로 엮여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보면 고점 대비 거의 5분의 1 토막이 났고 완전 바닥에서 지금 거래량이 조금 나오면서 꿈틀꿈틀대고 있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바닥 라인에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이 나쁘지 않아 보인다. 다만 너무 긴 기간을 보거나 무리한 돈을 투자할 만큼의 현재 지속성이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노 CMS 중입자와 관련 있는 위조 방지 그리고 보안 소재를 기반해서 적외선 흡수 필터 등의 전자부품, 그냥 쉽게 얘기해서 나노 신소재 개발 및 제조 업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폐, 여권, 면허증, 우리 주민등록증 이런 것의 보안 인쇄 시장을 타켓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규모 안료 공급에 대한 소식으로 주가가 좀 올랐고요. 최근에 중성자 핵의학 사업 확장이 이제 부각이 됐었는데 이거는 기사에 막 검색해 보면 나오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해당 기업이 우리는 그것은 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중성자 핵의학 사업은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저는 또 이런 이야기들 나오면 보통 기업들은 아니요 하다가 나중에 나오는 경우도 이제 많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떠나서 조금은 관련주로 엮여 있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와 또 별개로 주가가 정말 바닥에 있어요. ADM 코리아하고 비슷하게 나노 CMS도 현재 주가가 고점 대비 거의 6분의 1 토막에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닥에 내려가 있고 최근에 바닥에서 다시금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좀 꿈틀꿈틀 대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 사업으로도 좀 기대해 볼 만합니다. 바이오나 제약과 같은 지속성 있는 어떤 재료라고 보기에는 어려운데 제가 이걸 소개시켜드린 이유가 뭘까 이런 궁금증을 좀 표현할 수도 있겠죠. 보통 우리가 이 주식시장에서는 관련된 산업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바이오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오라는 시장 자체에 돈이 크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어떤 재료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이 자본들이 크게 계속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2차 전지에서 바이오로 완벽하게 넘어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주 작은 이런 테마성 이야기만 나오더라도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정말 FM적인 어떤 정보, 기업의 재무제표, 매출, 영업이익 이런 정말 FM적인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외에 전혀 상관없는 어떤 이야기들만으로도 얼마든지 성장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하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이것만 맞고 무조건 이것만 맞고 뭐가 틀리고 이렇게 결정지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유동성이라는 돈의 흐름을 쫓는 게 1번이지 너무나 고리타분한 이론만 가지고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조금은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돈이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투자를 좀 할 만한 포인트들이 시장에서 좀 많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 영상과 제가 무료 카톡방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렸었죠. 오히려 최근과 같이 몇 가지 악재를 앞두고 한 일주일 정도 시장이 빠졌을 때 그리고 지금처럼 명절 앞에 자본이 좀 시장에 빠질 때고 미국의 셧다운 위기, 일본의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 여러 가지들이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 지금의 명절을 앞둔 이 3일의 시간에 오히려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눌려있는 자리에서 과감하게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기업도 소량을 좀 투자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기존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던 업종들 중에서 상승분의 최근의 상승분의 절반 정도 눌린 기업들은 오히려 싸게 매수할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투자를 해보시는 것이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또한 너무 조급한 마음과 욕심을 내지 말고요. 한 발 한 발 천천히 나아가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리고요. 명절 전인 수요일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